안녕하세요. 쌍둥이 엄마 최현정입니다. 오늘 오롯이 박스 안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있을까요? 짠! 바로 소고기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소고기 요리로 우리 아이의 영양을 만점으로 채워줄까요? 우리 성장기 아이들에게 소고기 음식이 좋은 이유 하나씩 꼽아보겠습니다. 소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아이를 위한 영양식으로 최고로 꼽히는데요. 먼저 소고기의 살코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사골 등의 육수에는 칼슘,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철분도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일 것 같은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이유 없이 밥을 잘 안 먹고 피곤해하고 짜증을 낸다. 그럴 때 빈혈이 있진 않은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철분 섭취가 부족하면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철분은 아시는 것처럼 달걀, 시금치 등에도 많이 들어있고 지금 우리가 요리할 소고기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소고기 섭취를 한다면 빈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아이를 위한 식재료를 고르실 때 꼼꼼히 따져서 고르실 텐데요. 한우 같은 축산물을 고르실 때는 이 5가지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입니다. 유기축산물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은 걸 뜻하고요. 두 번째, 지리적 표시 인증 제도.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난 축산물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고요. 세 번째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입니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에 맞게 자라는 환경인지, 즉 동물의 복지 기준에 맞게 설정된 농장에서 자란 축산물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네 번째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축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했는지 여부를 이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있어서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었는지, 유해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섞여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관리하는 해썹 인증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체로 마블링이 많은, 즉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선호하시죠. 하지만 영양을 고려하신다면 살코기 부위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마블링이 많은 고기는 지방도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소고기의 저지방 부위로는 앞다리, 사태, 우둔, 설도 등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가 줄어들 수 있겠죠. 다만 소의 근육이 몰려있는 부위이만큼 아이들에게는 식감이 질기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얇게 점여진 고기를 사용하시거나 오래 끓여서 식감을 부드럽게 해서 섭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왜 그런지 우리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또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느라 드는 경제적인 비용도 막대하다는 사실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까요? 먼저 구입하실 때 계획적인 구매가 중요합니다. 장 보러 가시기 전에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재료는 어떤 것들인지 미리 메모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충동적인 소비를 막을 수 있겠죠. 또 많은 분들이 대포장 제품을 선호하시는데 가격이 더 싸다는 이유로 고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막상 대포장 제품을 사고서도 다 쓰지 못해 버려지는 걸 생각한다면 소포장 제품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보관할 때는 한 끼 분량씩 재료를 소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나 시금치 같은 채소는 미리 손질을 해서 소분하는 게 좋고요. 고기나 생선도 소분한 다음 바로 쓸 것을 남겨두고 냉동실에 넣어두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또 검은 봉지에 담아두면 이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었는지 자주 잊어버리게 되죠. 투명한 용기에 담아서 구입한 날짜를 적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 청소는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생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냉장고 구석구석에 보지 못한 식재료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리와 섭취 단계에서도 은근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리 섭취 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먹을 만큼만 만든다. 한꺼번에 많이 만들면 물론 버려지는 것도 많아집니다. 둘째,
작은 그릇을 사용해서 덜어서 먹는다. 대용량 그릇에 통째로 먹다 보면 침 같은 분비물이 들어가고 부패가 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을 싱겁게 만든다. 짠 음식은 그만큼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껍질째 조리할 수 있는 재료의 경우는 껍질째 활용한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쓰레기 배출 단계에서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죠. 여러분, 양파 껍질, 파의 뿌리,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파뿌리, 양파 껍질 모두 일반 쓰레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은 퇴비로 이용되거나 동물들이 먹을 사료로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기와 이물질을 잘 제거하고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분리 배출하는 게 좋을까요?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같은 것들은 물에 헹구어서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또 부피가 큰 채소는 잘게 잘라서 배출하는 게 좋고요. 비닐, 병뚜껑, 보거 내장, 티백, 계란 껍데기 모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그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곡류나 채소의 마른 줄기, 배, 껍질 부분, 또 과일의 씨나 껍데기 중에서 아주 딱딱한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될 수 없습니다. 육류의 털이나 뼈다귀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페류의 껍데기, 독이 있는 보거 내장 역시 안 됩니다. 가끔 구분이 어렵다, 이거 정말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다 모여서 재활용됩니다. 동물이 먹을 사료로 쓰이니까요. 이걸 과연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재미있는 식생활 놀이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것으로 알아볼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동봉된 활동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장에는 재미있는 만화가 있네요. 만화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겠죠? 뒷장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구분해낼 수 있도록 사다리 타기 놀이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여주고요.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다면 재미있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부록으로 동봉된 쓰레기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오려서 클립을 끼워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낚싯대가 있습니다. 이제 즐거운 게임을 할 수 있겠죠? 누가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혹은 음식물 쓰레기 아닌 것을 낚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게임은 어떨까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두 가지를 먼저 낚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해볼까요? 달걀 껍데기, 땅콩 껍데기, 이렇게 두 가지의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을 골라내 보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활동지를 보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식사 때 남기지 말고 끝까지 먹기 실천해볼 수 있겠죠? 아이가 엄지척할 인기 반찬 레시피. 오늘의 요리는 재료를 준비한 뒤 아이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돌돌 말면 끝! 너무 쉽기 때문이죠. 쉽고 재미있는 소고기를 활용한 요리를 통해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세요. 단호박 스틱을 찜기에 살짝 쪄주세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엔 2분 정도 돌려주세요. 영양부추와 팽이버섯은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 소고기 길이로 썰어줍니다.
소고기에 팽이버섯과 부추, 단호박을 넣고 김밥을 말듯 단단하게 말아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이음새 부분을 먼저 익힌 뒤 약불에서 굴려가며 속까지 천천히 익혀줍니다. 간장 2큰술, 올리고당 2큰술, 참기름 2큰술, 깨소금까지 섞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접시에 소고기 마리와 소스를 곁들여주면 완성! 떡은 끓는 물에 데친 뒤 채로 건져서 물기가 날아갈 때까지 식혀줍니다. 소고기에 말랑해진 떡을 넣고 말아줍니다. 이 과정은 아이와 함께하면 더 재미있어요. 프라이팬에 재료를 넣고 살짝 끓여줍니다. 간장 양념이 끓으면 말아둔 떡말이를 팬에 넣고 한쪽 방향으로 조금씩 돌려가며 익혀줍니다. 다 익은 소고기 떡말이를 식힌 후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완성! 와! 이렇게 4회까지 모두 마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와 함께 요리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활동지 맨 마지막 장을 펼쳐주세요. 마지막 장은 우리 서로 칭찬해요입니다. 그동안 엄마와 함께 아이와 함께 열심히 활동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상장. 수고한 아이에게 수고한 엄마에게 서로 왕관을 선물로 씌워주세요. 지금까지 배운 많은 식생활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아이와 함께 더 맛있고 더 영양 높은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